안녕하십니까. 관광기업 창업론 3주차 강의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3월 30일 날, 그죠? 3월 마지막 날 학교에 등교를 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망할 놈의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문에 의하면 4월 6일 날 등교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6일 날 등교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그것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될 것 같기도 한데, 워낙 사방팔방에서 조금씩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그러네요. 일단 오늘은 앞부분 얘기를 할 거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에 대해서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는 창업론이고요. 저자는 보이죠? 여러 사람이 썼고요. 출판사는 형설출판사입니다. 형설출판사. 그래서 동의대학교 군내서점에는 출판사 얘기를 해서 책을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오시는 길에 군내서점에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뭐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목은 관광기업 창업론입니다만은 창업 전반에 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늘상 하던 대로 필요한 부분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학년 또 왜인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동영상이 자꾸 중간에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로 다른 과목들은 올리게 됐는데, 만에 하나 이것도 끊어지면 두 개로 올릴게요. 그리고 리포트를 냈죠. 매번 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별로 리포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학교의 방침은 리포트로 출석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뭐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리포트를 냅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관해서는 목숨 걸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 리포트 용지, A4용지 뭐 한 페이지 여러분이 간략하게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출석 확인용으로 리포트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는 목숨 걸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수업은 재밌게, 학점은 후하게, 그죠? 그리고 지금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생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1학년입니다. 지금 1학년은 어쨌거나 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학교는 지금 캠퍼스에 구경도 못 해봤어요. 대학생이 되고서는. 왜냐면 신입생 OT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죠. 뭐 1학년들의 질문이 제일 많대요. 뭐 리포트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하는데, 그 다음으로 불쌍한 사람은 지금 4학년이죠. 안 그래도 지금 심란해 죽겠는데 4학년이 됐고, 여러분들 중에는 휴학하고 복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어쨌든 이 와중에는 빨리 졸업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마지막 학년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엉망이 돼버렸죠. 고등학교 3학년들은 또 3학년대로 날리고, 어저께 신문인가를 잠깐 보면 서울 강남에서는 마스크에 고글까지 쓰고 학원을 또 다니답니다. 참 재밌는 일이에요. 자, 어쨌든 힘이 든데, 아마 이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창업론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교재로는 교재 진도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메모해 놓은 거, 간단하게 여기 메모해 놓은 걸 위주로 해서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교재를 하고 늘상 수업 시간에 하던 대로 교재를 읽어가면서 교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창업론이라는 책은 전반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창업의 기초, 창업 인프라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근데 관광기업 창업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이 과목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년 넘었나요? 10년 넘었나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만든 과목이 많네요. 제가 하는 문화관광론도 그렇고 자원해설론도 그렇고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편인데 창업론을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앞으로 직장 생활만 해가지고는 멋진 삶, 재미난 삶을 살기는 어렵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각자 자기 사업을 하는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크단 작단 그런 시대를 살아야 그렇다면 창업 과목이 필요하다. 우리 학과 교수님들하고 회의를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모든 교수님이 흔쾌히 동의를 하셨고 그건 필요하다. 안 교수님 말씀이 맞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끝에 가서 그럼 누가 강의를 할 건데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교수님이 동시동작으로 딱 나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강의해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강의를 합니다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전공은 기업 창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개설을 했고 꾸준히 강의를 하는 이유는 한 번도 외래 강사를 초빙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래 강사를 초빙하는 걸 고민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판에 박힌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경영학과나 무슨 경제학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맡아서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이 과목은 팀 프로젝트를 합니다. 팀 프로젝트. 창업을 하는 거를 각자 그런데 그냥 창업론 그러면 관광경영학과인데 좀 이상하죠. 그래서 관광기업 창업론 그래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이고 이씨 얼굴을 안 보고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힘드네요. 일단은 화면을 보면 내 얼굴이 나오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을 지금 보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봅시다. 자 그리고 지금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죠? 2주차 동영상 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항공사 거의 뭐 바닥이죠. 비행기 서 있죠. 뭐 다들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니까 서 있죠. 여행사 문 닫은 여행사도 생기죠. 항공사 승무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기장도 무급 휴직, 급여 없이 휴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현재로는 유급 휴직입니다만 그래서 이 사태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는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네 라고 욕을 씹을 욕을 하고 지나가면 그거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요. 그럼 뭔데 이 사태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운이 좋아요.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돼 나가는지 우리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유심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메르스보다도 더해요. 지금은 바이러스가 더 되는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 지금 피해가 엄청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보면 역사는 반복되죠. 쉽게 질병으로 얘기하면 이전에 메르스 있었죠. 그 전에 뭐 신종 인플루엔자인가 사든 뭐 그런 거 있었죠. 옛날로 가면 흑사병 패스트 있었죠. 그러면 세계가 망하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극복을 했어요. 그 솔로몬 한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지나갑디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극복해 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유심히 그런 거를 관찰해 가면 다음번에 또 옵니다. 그게 병이 됐던 뭐 전쟁이 됐던 아니면 뭐 IMF 사태가 됐던 그런 게 왔을 때 이 사실을 이번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한 번쯤 이렇게 극복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음번에 이런 사태가 왔을 때 비슷한 사태가 왔을 때 아이디어가 있겠죠. 생각이 있겠죠. 남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늘상 신문을 보라는 이유가 제발 단순하게 그냥 페이스북만 보고 틱틱틱틱하고 좋아요 누르고 넘어가질 말고 내 인생은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시는 분은 그렇게 사세요. 그것까지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멋진 인생을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되뇌이면서 오래 안 걸려요. 시간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저 장기 기억 속에 저 구석에 들어가 있다가 그런 사태가 있을 때 다시 나옵니다. 그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뇌과학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치로 지금 4학년들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그렇다고 하는데 알바하는 것도 지금은 뭐 알바는 꿈도 못 꾸죠. 중소 뭐죠? 자영업자들이 다 문을 닫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나가기도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뭘 배우러 학원을 갈 수도 없고 학원도 문을 닫은 상황이 대부분 아마 문을 안 열었을 거예요. 문 열었다가 거기서 확진자가 생기면 개박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혼자서 멍 때리다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난 뭐 하고 살까? 뭐 그런 거. 오늘은 그런 얘기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절실히 느끼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일 피해를 보는 계층은 돈이 없는 계층입니다. 돈이 없는 계층입니다. 지금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거 뭐 대출해 준다고 결국은 그것도 돈 꿔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태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망할 놈의 신문들도 그 누구도 그런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 신문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제일 가난한 층이죠, 지금 청년들이. 근데 지금은 청년이니까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무도 여러분을 위한 대책은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주위의 모든 청년들이 다 힘이 들어요. 특별한 몇몇을 빼고는 다 힘이 들어요. 우리 집에도 여러분 늘상 수업 시간에 대학생 하나 있죠. 그 아이도 지금 무슨 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이 뭐 연기되고 무슨 자격 시험을 본다는데 연기되고 모이지도 말라고 그러고 시험은 연기되고 환불해 준다고 그러고 아주 스트레스 팍팍 받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 가르치지도 않고 뭐 리포트만 잔뜩 내주고, 그건 초창기부터 저도 그건 불만이었거든. 뭘 하면서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학교에서는 자꾸 뭐 리포트에다 코멘트 달아라 하는데 어쨌든 개소리고 어쨌든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지금 이 사태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돼 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번에도 거의 이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세계적인 상황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옆방에 계신 한 교수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100%
둘이 공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미국 사태를 보세요. 하룻밤에 3,000명씩 늘죠. 그리고 미국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병원을 갈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병원조차도 못 갑니다. 우리는 사스가 아니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을 받는데 무료죠. 물론 이제 본인이 해서 본인이 원해서 해서 하면 14만 원인가 낸다고 그래요. 그러나 미국은 검사 받는 데만 160만 원이 들 것 같아요. 된다고 그래요.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리는 무료로 되지요. 또 해외에서 입국을 해가지고 단체로 무슨 진천인가에 있을 때도 식사까지 다 제공을 하죠. 그리고 치료가 다 될 때까지, 그죠? 그런 상황인단 말이에요. 외국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사재기를 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미국은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난리죠. 유럽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날이다 그러고 밤새 술 처먹고 길거리에서 와 소리 지르고 난리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안에서만 있으면 그걸 잘 못 느끼는데 밖에 나가보면 그걸 느낄 수 있죠. 밖에 안 나가더라도 다른 나라의 상황을 뉴스에서 보게 되면 선진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마스크 갖고 뭐 정부가 무능하다 하는데 정치적인 거로 뭐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또 환경안을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루에 5천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리로 만들면은 비상사태 식량이 없으면 어떨 거예요. 그럼 5천만 명분의 식량을 미리 비축을 해놔야 돼요. 비축할 데도 없죠. 그리고 그렇게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사태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은 불편해요. 저도 어저께 한 교수님하고 둘이 가서 마스크를 샀나요? 줄 서서 사고 어저께는 한 교수님 거 샀고 그 전날은 김해시청 가서 그 도시재생하는 거 심사하고 나서 홈플러스 가서 밥 먹으면서 그 옆에 약국에서 30분간 줄을 서면서 마스크를 샀던 것 같아요. 네. 당장 그런 거에 비난은 화가 나니까 비난을 하죠. 그건 지극히 정상.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 이게 누구 잘못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여러분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동영상이 중간에 끊어지더라고요. 어저께 올리는 50몇 분짜리는 동영상이 나는 안 잘랐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라도 끝에 가서 잘리면 동영상이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럼 과제하는欄에다가 동영상 두 개라고 써줄 테니까 알아서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꾸 잘릴까봐 거기다 신경을 쓰니까 자, 창업을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죠. 그거에 앞서서 우리는 왜 돈 벌고 살죠? 우리는 왜 직장을 가야 되죠? 직장을 꼭 가야만 되나요? 대학을 꼭 가야만 하듯이 직장 생활을 꼭 가야만 되나요? 그러면 다들 물론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을 꼭 가야 되냐 그러면 안 가도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직업은 꼭 가져야 되냐 그럼 전부 다 네 그래요. 왜?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죠. 그죠? 그러면 돈은 왜 벌지? 돈 왜 벌지? 돈 많으면 좋잖아요. 왜?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한국에 가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행복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은 필요해요. 뭐 돈이 전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그건 개소리고 돈 없으면 불행해요. 불행하잖아요. 돈이 많아야 되느냐 적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각자에 따라 다르겠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만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죠. 특정 계층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택배 기사님들은 뭐 하면 열심히 하면 한 달에 600도 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뭐 잠자는 시간 4~5시간 빼고 계속해서 배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0 버신다고 그러죠. X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 4시간씩 자고 한 달 내내 일해서 600 벌면 돈은 많이 버는데 600은 많은 돈이죠. 근데 과연 그분은 행복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동의하기가 어렵죠. 물론 그렇게 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행복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를 가면서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대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까지는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살았고, 대학생이 되면 저는 조경학과를 하거든. 조경기사를 따기 위해서 살았고, 근데 조경기사를 따려니까 이 실기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어서 대학원을 갔고, 대학원을 간 이유는 뭔데, 그냥 대학 교수 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갔고, 그게 끝나고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왔고, 그리고 또 대학 교수가 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럼 행복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몰랐는데 저는 이 가르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좋아요. 수업을 할 때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도 그거죠. 매 학기 교재를 바꿔가면서 열심히 해요. 재밌으니까. 그런데 대학 교수님들 중에는 가르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행복할까?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왜 그러냐면, 난 대학 교수 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서 한 거지. 딴 뜻은 없어요. 그리고 회사 가기 싫어서. 자,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여러분이 좋은지 삼성을 갔다고 칩시다. 거기서 계속해서 일하고 돈은 많이 받는다고 그러죠. 행복할까? 그죠? 중간에 요즘은 공무원 안정적이라는데, 공무원 되고도 6개월 만에 때려치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대요. 아니, 고시보다 어렵다는 공무원이 돼가지고 6개월 만에 때려친단 말이에요. 왜? 이걸 모르니까 맨날 똑같은 거 시키는 일만 하고 도대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재미.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가 만족하는 일.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벌어야 돼요. 왜 벌어야 되냐고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려고 돈 벌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많이 벌어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들어서는 조금 네가 안범용 넌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조용히 책 읽으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뭐 어디 강의 다니고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년퇴직하고 다 늙은 교수한테 강의 부탁은 할 수 있지만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그게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교수님 그 말 뜻은 알겠는데 지금 당장 급하거든요. 취직해야 되거든요. 예, 취직은 해야 돼요. 지금 어쨌든 없으니까 돈이. 취직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서는 네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약간 옆으로 가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창업이요. 근데 창업도 보세요. 요즘 보면 동네 서점, 뭐 카페 같은 서점 그런 걸 차리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과연 그게 경제적으로 수입이 될까? 자세히 뭐 재무 분석을 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그닥 수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해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면 몇천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먹고 살 건 되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먹고 살. 그러니까 자기 그 일을 해서 거기서 수입이 조금 나와도 즐거운 거죠. 그래서 새로운 책도 구비해 놓고
책을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커피, 카페 형식으로 싸게, 싼 값에 커피도 제공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직장만 다니다 보면 뭐 과장되고 부장되고 상무되고 계속해서 일하고 일하다가 어느 날 나 나가. 명예퇴직, 청년퇴직. 그럼 놀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큰애는 자기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뭐, 아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직장은 다니라. 내 꿈을 가져라. 결국 네 일이 뭔가,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그걸 찾아라. 그걸 찾아서 해야만 직장 생활도 재밌고 즐길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일단 이것도 동영상 끊지 맙시다. 끊어지면 그냥 끊어진 걸로 이게 관광기업 창업로니까 관창 뭐 3주차니까 3 두 개로 끊어지면 3-1 두 번째 건 3-2 이렇게 해서 올릴게요. 관창 3-1 3-2. 네, 자 동영상 안 끊겠습니다. 어느덧 26분이네요. 다시 돌아가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데? 그게 답이 또 안 나와요. 너 뭐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를 내가 직업을 갖고서 알았다니까. 그저 대학 교수가 되려는 건 단순한 생각이야. 처음에는 고3 고등학생 때는 치과 의사 된다고 그랬어요. 치대 간다고. 왜?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치과 의사는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의사들은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근데 의사는 가만 생각 응급실 있어야 되고 환자 치료 잘못하면 의료사고 나고 그 골치 아프더라고요. 또 심야 당직도 해야 되고. 근데 우연히 가다 보니까 치과. 근데 치과는 응급실 없어요. 밤에는 문 닫고 들어가서 자면 되겠더라고. 또 이빨 뽑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뭐 수술하다 사망했다, 뭐 의료과실로 사망을 했다, 뭐 아니면 아이를 낳다가 아니면 뭐 심장수 그런 건 있었으나 그것도 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좋더라고. 근데 뭐 치대를 갈 만한 성적을 못 받았죠. 저한테 굉장히 다행한 일이에요. 만약에 치대를 갔었더라면 내 인생은 행복했을까? 하루 종일 앉아서 냄새 나는 남의 입속을 쳐다봐야 돼요.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벌겠죠. 평균적으로 닥터, 의사들은 돈을 버니까. 그죠? 내 인생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대학 교수 한 번요. 재밌어요. 매년 방학이 끝날 때 이제 2월 달쯤 되면 막 설레요. 이번에 애들은 어떻게 바뀌어서 왔을까? 이번 학기 아이들한테는 뭘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줄까? 그런 걸 고민하고 교재도 바꾸고 새로운 강의 준비도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재밌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들도 가끔씩은 찾아오거나 문자 같은 걸로 이메일로 그거 언제 졸업한 누군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로 스승의 날 그런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요즘도 스승의 날 되면 꾸준히 서울에 여러분 선배죠. 근데 서울에 가 여학생인데 시집가서 서울에서 외국인 상대로 하는 부동산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도 그때 너무 좋았다. 매번 생각이 난다. 그러고 문자도 주고 이메일도 주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분 좋죠. 뿌듯하죠. 또 상담을 하다가 휴학하겠다고 상담을 하고 또 복학해서 교수님 말씀 듣고 이런 거 했는데 참 좋았다. 그런 거 할 때 재밌어요. 행복해요. 돈은 의사보다는 못 벌죠. 의사보다는 공대 교수님은 뭐 좀 버시는데 이 인문사회 계통은 이렇게 못 버는 줄 알았으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난 내 때 내가 종합학과 나서니까 종합과 교수님들만 생각을 하고 대학 교수는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도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아들이 뭐 고등학교 때인가요? 대학원 간다고 그랬던 것 같죠? 그러니까 묻더라고. 왜? 그러니까
교수하려고. 그러니까 단칼에 하지마. 그거 재미없어. 돈 못 벌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모든 기준이 돈으로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참 좋은 케이스예요. 저도 고민해서 찾은 게 아니죠. 그냥 그게 좋아서 하다 보니까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게 우연히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럭키가이예요. 운이 좋은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창업 쪽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꿈을 꾸는 거죠. 뭘 하면 좋을까? 어떤 걸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거기에 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9 to 5로 아침에 출근해서 시키는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면서 힘드니까 소주 한잔 먹으면서 과장 개새끼, 사장 나쁜 놈, 뭐 아유 그 새끼는 이상한 새끼야, 뭐 맨날 욕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출근하고 똑같은 일의 반복.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그런데 꿈이 있으면,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그건 할 수 있어요. 여기 적어놓은 거는 창업은 왜 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창업보다는 로또나 카지노 가는 게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한다고 해도 돈 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창업가들이 성공을 할게요. 물론 자기개발사나 그런 데 보면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거죠. 카카오 창업했고요. 또 네이버도 그렇고요. 한컴소프트인가요? 이찬진도 그렇고요. 뭐 타다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또 누구죠? 이 스마트폰 아이폰 만드네 스티브 잡스, 또 페이스북 만든 사람. 대부분은 그런 성공 케이스만 보는 거죠. 근데 창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은 그닥 높지 않아요. 교수님, 창업 강의를 하면서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이 그닥 높지 않다고 그러면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면 성공할 수도 있으나 성공 못할 확률도 높습니다. 앞서 얘기한 사람들은 뭔데요? 예,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사람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거 뭐 발음을 그렇게 하긴 하나, 그 사람은 자기네 집 차고에서 뭐 고등학교 때인가요? 뭐 하다가 회사가 있는 아버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페이스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성공을 한 거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창업을 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뭐 괴짜이기는 하나, 어떻게 걔는 고민했던 게 이거죠. 한 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지금은 스티브 잡스가 죽고 뭐 사장도 바뀌면서 자꾸 아이폰이 커져가죠. 원래 아이폰의 매력은 한 손 안의 컴퓨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창업의 꿈은 키워라. 근데 창업에 어떤 걸 창업할 거냐는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그건 뭔데? 평소에 자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각자 앞에 옵션 있죠.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가 잘 하지는 못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잘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잘하는 일을 해서 돈 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돈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일이요. 그거는 내가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확률도 없어요. 나보다 잘하는 놈이 나오면 어느 순간에 도태되죠. 창업은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도 아니면서 차원론이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남의 밑에서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노예죠, 노예. 중세 봉건주의에서 농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추수하고 바치고 거기서 쬐끔 내 거 받아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뚱이를, 직장 생활이라는 건 몸뚱이를 파는 거예요. 몸뚱이를. 그죠? 여러분의 노동력을 파는 거죠. 노동력의 대가로 돈을 받는 거고요. 어느 순간 자이든 타이든 그 노동력을 상실하면 나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곳에서 노동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은 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어있기 위해서 플렉트리, 아부도 해야 되고요. 술도 먹어야 되고요. 다양하게 부당함을 감수를 하면서 사는 거죠. 점점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설국열차를 보면 첫 번째 열차하고 맨 끝에 열차하고는 사는 게 다르죠. 또 칸느 영화제인가 뭐 오스카상 받은 거 있죠. 기생충. 딱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그런데 그게 오스카상을 받았다는 거는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영화의 스크린에 옮겨놨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라 미국 놈은 미국의 현실이라고 그러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의 현실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 보면 그러잖아요. 지하에 사는데 그 와이파이 되는 거 찾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하죠. 뭐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사회주의자처럼 되는데 어쨌든 교수님 그러면 이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타난 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요. 공산주의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미쳐서 쓰어요. 소련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런데 공산주의는 붕괴돼 버렸죠. 자본주의하고의 경쟁에서 도태된 거예요. 자본주의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어떠한 사상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자본가가 된다는 건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근데 노동력을 하고 돈을 바꾸는 것만,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만 해가지고는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력은 아주 단순한 거죠. 쉽게 말하면 노가다라는 거죠. 노가다. 공사판에서 하는 거. 근데 요즘은 노가다 아니에요.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 목수하시는 분은 목수나무는 그런 특정한 기술을 갖고 목수, 타일, 뭐 방수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일당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받으신다고 그래요. 반면에 그냥 인력시장 가서 잡부로 가시는 분들은 12, 3만 원 받는 거라고 그러죠. 그죠? 그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평생을 잡부로 살 거냐,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창업을 할 거냐,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할 거냐. 근데 교수님 그럼 지금부터 목수 배울까요? 아니요. 그런 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광 관련 기업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누가 왔네요.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예,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누가 문에다 써붙여 놨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노크를 하니까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까 목수 얘기까지 했거든요. 기술 배우려는 얘기 아니라
그 몫이라는 그 기술에 해당하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새로운 게 마구마구 생겨나는 세상입니다. 쉽게